나는 그날 내 손에 쥔 등기부등본을 보며 피가 거꾸로 솟는 기분이었다. 7,500만 원, 그 돈은 내 청춘의 피땀으로 모은 것이었다. 그런데 집주인은 내 시누이, 그년이었다. 이제 그들이 나에게 더 많은 돈을 뜯어내려 하고 있었다. 그 순간 나는 결심했다. 이 배신의 대가를 치르게 할 테다. 공정하게, 잔인하게, 그리고 영원히 후회하게 만들 테다. 서울의 번잡한 아파트에서 태어나 자란 나는 늘 가족이라는 단어를 꿈꾸며 살았다. 대학을 졸업하고 작은 마케팅 회사에 들어간 후 나는 매일 새벽 5시에 일어나 지하철을 타고 출근했다. 피곤한 몸으로 퇴근해도 남편 민호를 위해 요리를 하고 집을 청소했다. 민호는 나보다 5살 많았고 시골에서 올라온 전형적인 한국 남자였다. 결혼할 때 그는 말했다. 지연아, 내가 내 가족이 돼준다면 나도 내 모든 걸 지켜줄게. 그 말에 속아 나는 그의 가족에게 모든 걸 바쳤다. 결혼 3년 차, 시댁집이 문제가 생겼다. 민호의 부모님이 사는 오래된 단독주택, 서울 외곽의 변두리였다. 지붕이 무너질 듯 누수하고 벽은 곰팡이로 썩어갔다. 시어머니는 매일 전화로 울며 말했다. 지연아, 우리 집이 이렇게 망가지면 어떡해? 민호는 바빠서 나는 알았다. 민호는 회사에서 승진을 노리고 있었고 그의 월급으로는 턱없이 부족했다. 그래서 나는 내 통장부터 털었다. 저축한 3천만 원, 그리고 회사에서 보너스를 미리 받아 4,500만 원을 더 빌렸다. 총 7,500만 원 공사비는 그만큼 들었다. 인테리어 업체와 계약하고 매주 현장을 오가며 감독했다. 더운 여름, 추운 겨울, 나는 그 집을 살리기 위해 내 삶을 썼다. 공사가 끝난 날, 시어머니는 눈물을 흘리며 안아주었다. 지연아, 내 덕분에 우리 가족이 산다. 천생연분이야. 민호도 웃으며 말했다. 고마워, 자기. 이 집은 우리 미래야. 나는 행복했다. 그 집에서 손주를 키우는 상상을 하며 내 작은 아파트에서 웃었다. 하지만 그 행복은 불과 6개월 만에 산산조각 났다. 그날은 평범한 금요일 저녁이었다. 회사에서 늦게 퇴근해 집에 들어서니 민호가 소파에 앉아 있었다. 그의 얼굴은 창백했다. 지연아, 앉아봐. 할 얘기 있어. 나는 가방을 내려놓고 그의 맞은편에 앉았다. 그는 서류 봉투를 꺼내 내밀었다. 이게 시댁집 등기부등본이야. 나는 웃으며 받았다. 왜 갑자기? 공사 끝나서 확인하려고. 봉투를 열자 내 눈에 들어온 이름은 박지은, 내 시누이, 민호의 여동생 이름이었다. 심장이 멎는 듯 했다. 이게 무슨 소리야? 민호는 고개를 숙였다. 지은이가 결혼 자금이 필요해서 부모님께서 결정하셨어. 내가 공사비를 냈으니 우리 집으로 인정해주는 거지? 걱정 마, 인정. 그 말에 웃음이 나왔다. 7,500만 원이 진정으로 끝난다고? 나는 떨리는 손으로 서류를 쥐었다. 민호야, 너도 알았어. 언제부터? 그는 대답 대신 침묵했다. 그 침묵이 모든 걸 말했다. 다음 날 아침, 나는 시댁으로 갔다. 시어머니는 부엌에서 밥을 짓고 있었다. 어머, 지연아 왔어. 앉아. 나는 서류를 테이블에 내려놓았다. 어머님, 이게 어떻게 된 일이에요? 시어머니의 얼굴이 굳었다. 아, 그거. 지은이한테 넘긴 거야? 걔가 애 당장 결혼해야 하니까? 내가 공사비 냈으니까 우리 가족 일인데 뭐 가족 일? 나는 소리쳤다. 제가 낸 돈으로요? 제 피땀으로 지은 집을요. 시어머니는 한숨을 쉬며 말했다. 지연아, 너무 그러지 마. 한국에서 시집 온 며느리는 시댁에 바치는 게 당연해. 지은이도 내 동생이잖아, 동생. 그녀는 나를 늘 무시했다. 결혼식 때부터 도시 여자가 시골 시어머니를 잘 섬길 수 있겠어? 라고 비아냥거렸다. 나는 집으로 돌아와 울었다. 밤새도록.
하지만 눈물이 마른 후 분노가 피어났다. 왜 나만? 왜 내가 모든 걸 바치고 그들은 내 것을 빼앗아? 민호는 미안해, 지연아. 나도 막을 수 없었어 라고 했지만 그의 눈에는 후회가 없었다. 그는 여전히 그 가족의 꼭두각시였다. 나는 결심했다. 이건 끝이 아니다. 복수. 공정한 복수. 그들이 나에게 한 대로 그들도 나에게 똑같이 치르게 할 테다. 그날부터 나는 계획을 세웠다. 먼저 돈을 되찾아야 했다. 법적으로? 등기 이전은 이미 끝났고 증거는 없었다. 공사비 영수증은 내 이름으로 되어 있지만 계약서는 시댁명이었다. 변호사를 만나봐야 했다. 회사 동료가 추천해준 김 변호사에게 전화했다. 박 변호사님, 상담 가능하세요? 재산 분쟁이에요. 그는 약속을 잡아주었다. 상담실에서 나는 모든 걸 털어놓았다. 그는 고개를 끄덕였다. 이건 명백한 사기예요. 하지만 증거가 약해요. 가족 간이라 경찰이 꺼려할 거예요. 심리적 압박으로 가세요. 돈을 요구할 때마다 기록하세요. 기록. 그게 시작이었다. 며칠 후 시누이 지은이가 전화했다. 언니, 오랜만이야. 나 결혼 준비 중인데 돈 좀 빌려줄 수 있어? 2천만 원만. 나는 웃음이 나왔다. 지은아, 갑자기 왜? 그녀는 태연하게 말했다. 언니가 시댁집 꽂힌 거 알지? 그 집 이제 내 거잖아. 가족이니까 도와줘. 나는 녹음 버튼을 눌렀다. 그 집 수리비 7,500만 원. 내가 냈어. 그 돈 없이 내 결혼 자금으로 삼은 집이야. 이 그녀는 웃었다. 언니, 너무 계산적이지 마. 한국 여자는 가족을 위해 사는 거야. 그 통화 후 나는 더 깊이 파고들었다. 지은이의 결혼 상대를 알아봤다. 소셜 미디어로. 그는 재벌 3세, 부유한 집안이었다. 하지만 루머가 있었다. 바람둥이, 도박 중독. 나는 그 정보를 모았다. 민호의 회사 동료를 통해 그의 비밀도 캐냈다. 민호는 회사에서 상사와의 관계로 승진했지만 실제로는 뇌물을 주고받았다. 증거. 이메일, 채팅 기록. 나는 조용히 스크린샷을 찍었다. 첫 번째 복수 행위는 작게 시작했다. 시누이의 결혼 준비 파티에 초대받았다. 나는 갔다. 화려한 호텔 뷔페, 지은이는 하얀 드레스를 입고 웃고 있었다. 나는 그녀에게 다가가 속삭였다. 지은아, 축하해. 그런데 내 집, 정말 내 거 맞아? 수리비는 누가 냈지? 그녀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언니, 무슨 소리야? 나는 미소 지었다. 아무것도 아니야. 그냥 가족 사랑이 깊어서 그날 밤 그녀는 민호에게 전화해 울었다. 나는 그 통화를 엿들었다. 오빠, 언니가 이상해. 무서워. 하지만 이는 시작에 불과했다. 나는 더 깊은 계획을 세웠다. 돈을 되찾는 동시에 그들의 삶을 무너뜨릴 테다. 변호사는 말했다. 법은 느리지만 심리는 빠르죠. 나는 동의했다. 이 복수는 법정에서가 아니라 그들의 마음속에서 벌어질 테니까. 그 주말 나는 민호와 대화를 시도했다. 마지막 기회였다. 민호야, 우리 이혼하자. 그는 놀라서 커피잔을 떨어뜨렸다. 뭐? 왜 갑자기? 나는 서류를 내밀었다. 내 가족이 나를 배신했어? 너도 공모자야. 이혼하면 재산 분할로 적어도 3천만 원은 돌려받을 수 있어. 그는 웃었다. 지연아, 미쳤어. 시댁집은 가족 재산이야. 이혼. 그럼 내가 손해보는 거지, 손해. 나는 소리쳤다. 내가 이미 모든 걸 잃었어. 7,500만 원, 내 미래, 너까지. 그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내가 과민해. 지은이 결혼하면 다 풀릴 거야. 참아. 참아.
그 말에 나는 차가운 결의를 느꼈다. 참는 건 끝났다. 그날 밤 나는 은밀히 이혼 변호사를 만났다. 재산 증거를 모으세요. 은행 거래 내역, 영수증 나는 이미 준비했다. 내 통장에서 빠져나간 돈의 흔적, 공사업체와의 계약서. 하지만 더 중요한 건 심리적 증거였다. 나는 일기를 썼다. 매일의 감정, 배신의 고통. 나중에 법정에서 쓸 테다. 다음 단계는 시어머니였다. 나는 그녀를 만나기로 했다. 카페에서. 그녀는 늦게 왔다. 화려한 옷차림으로. 지연아, 요즘 왜 그래? 민호가 걱정하네. 나는 차분하게 말했다. 어머님, 집 등기 이전에 대해 말씀드릴게요. 그녀는 눈을 피했다. 그건 지은이 일인데 나는 녹음된 지은이의 통화를 틀었다. 그녀의 목소리가 카페에 울렸다. 언니가 시댁집 꽂힌 거 알지? 그 집 이제 내 거잖아. 시어머니의 얼굴이 붉어졌다. 이게 무슨, 나는 미소 지었다. 어머님, 이걸 경찰에 제출하면 사기죄예요. 가족이라도 마찬가지죠. 그녀는 떨며 말했다. 지연아, 제발. 지은이 결혼이 코앞이야. 돈은? 나중에 갚을게. 나중에? 나는 웃었다. 어머님, 7,500만 원은 제 인생이에요. 그 돈으로 산 집이 이제 지은이의 신혼집이 됐죠? 공정하게 제가 결혼 자금을 받을게요. 그녀는 울었다. 너무해, 지연아. 우리가 가족인데, 가족? 그 단어에 역겹다. 가족이라면 왜 배신했어요? 그 만남 후 시어머니는 민호에게 전화했다. 나는 엿들었다. 민호야, 지연이가 미쳤어. 녹음까지 했대. 민호는 나를 의심의 눈으로 봤다. 자기, 무슨 짓 한 거야? 나는 태연히 말했다. 아무것도. 그냥 진실을 말한 거지. 그날부터 집 분위기는 싸늘해졌다. 민호는 늦게 들어오고 나는 혼자 방에 틀어박혔다. 하지만 그 고독이 나를 강하게 만들었다. 나는 책을 읽었다. 복수 심리학, 가족 배신의 대가. 한국 사회에서 여자는 참아야 한다는 속물 근성을 비웃는 책들. 신우이 지은이의 결혼식 날이 다가왔다. 나는 초대받지 않았지만 갔다. 호텔 로비에서 기다렸다. 지은이가 웨딩드레스를 입고 나올 때 나는 다가갔다. 지은아, 축하해. 그녀는 놀라서 멈췄다. 언니. 왜 왔어? 나는 작은 선물 상자를 내밀었다. 이거, 내 결혼 선물이야. 상자 안에는 공사 영수증 복사본과 등기부등본이 들어있었다. 내 신혼집의 역사야. 기억해. 그녀의 눈에 공포가 스쳤다. 언니, 제발. 오빠한테 말하지 마. 나는 속삭였다. 이미 늦었어. 내 남편, 그 사람 도박 빚이 5억 원이래? 그 집으로 갚을 거지? 그녀는 비명을 지르며 도망쳤다. 결혼식은 엉망이 됐다. 신랑이 갑자기 사라졌고 소문이 돌았다. 박지은 집안에 돈 문제 있어. 나는 멀리서 지켜봤다. 내 심장은 쿵쾅거렸다. 이게 복수의 맛인가? 달콤하고 쓰라리다. 집에 돌아오니 민호가 기다리고 있었다. 지연아, 내가 지은이 결혼을 망쳤어. 그의 눈에 분노가 타오르고 있었다. 나는 차갑게 말했다. 망친 건 너희야. 내 돈으로 지은 집으로 내 동생 결혼을 망친 건 그는 나를 잡았다. 이혼. 해. 하지만 재산은 하나도 못 가져. 나는 그의 손을 뿌리쳤다. 좋아. 그럼 법정에서 보자. 이혼 소송을 제기했다. 변호사는 증거를 쌓았다. 은행 기록, 통화 녹음, 증인 공사업체 대표. 그는 증언했다. 고객은 김지연 씨예요. 시댁명이지만 돈은 그녀가 냈어요. 법정은 소란스러웠다. 시어머니는 울며 말했다. 며느리가 우리를 버려. 판사는 중립적이었다. 재산 분할을 검토하겠습니다.
하지만 복수는 법정에서 끝나지 않았다. 나는 지은이의 신혼집을 노렸다. 그 집, 내 피로 지은 집, 나는 익명으로 세무서에 신고했다. 불법 재산 이전 의심의 세무조사원이 왔다. 지은이는 패닉에 빠졌다. 언니, 내가 한 거지. 그녀의 전화에 나는 받지 않았다. 대신 문자, 공정하게 갚아. 아니면 더 잃을 거야? 민호는 회사에서 문제가 생겼다. 그의 뇌물 스캔들이 터졌다. 익명 제보 나였다. 경찰이 왔고 그는 체포됐다. 지연아, 왜? 그는 감옥에서 전화로 물었다. 나는 말했다. 내가 선택한 가족 때문이야. 이제 내 차례야. 감옥 생활은 민호를 바꿨다. 그는 편지를 보냈다. 지연아, 미안해. 모든 게 내 잘못이야. 풀려나면 다시 시작하자. 하지만 그의 말은 공허했다. 나는 답장하지 않았다. 복수는 중독이었다. 이제 시어머니 차례였다. 그녀는 병원에 입원했다. 스트레스로 위궤양. 나는 병실을 찾았다. 어머님, 괜찮으세요? 그녀는 나를 보며 울었다. 지연아, 왜 이렇게까지? 우리는 가족이야. 나는 침대 옆에 앉았다. 가족. 그럼 왜 제 돈을 훔쳤어요? 7,500만 원. 그건 제 어머니 유산이었어요. 유방암으로 돌아가신 어머니가 모아준 돈. 그녀의 눈이 커졌다. 그랬어. 몰랐어. 나는 속삭였다. 몰랐다고. 이제 아세요. 제 고통을 은하는 그녀의 손을 잡았다. 치료비, 제가 내줄게요. 대신 지은이한테 집을 돌려주세요. 그녀는 고개를 저었다. 안 돼, 지은이가. 나는 미소 지었다. 그럼 계속될 거예요. 세무조사, 소송, 모든 게. 퇴원 후 시어머니는 지은이를 설득했다. 하지만 지은이는 고집을 부렸다. 엄마, 그 집은 내 거야. 언니가 미쳤어. 그녀는 신랑과 이혼했다. 도박빚 때문에. 이제 그녀는 빈털터리였다. 직장도 잃었다. 소문 때문이었다. 박지은, 가족 재산으로 도박 갚으려 했대. 나는 그 소문을 퍼뜨린 장본인이었다. 익명 계정으로. 내 삶은 변했다. 회사에서 승진했다. 마케팅 팀장. 돈을 벌었고 새 아파트를 샀다. 하지만 밤마다 악몽을 꿨다. 민호의 얼굴, 시어머니의 울음, 지은이의 비명. 복수는 승리지만 상처를 남겼다. 친구 하나가 물었다. 지연아, 왜 그렇게 변했어? 눈빛이 차가워. 나는 웃었다. 인생이 가르친 거지? 민호가 풀려난 날, 그는 내 아파트 앞에 서 있었다. 야위고 수염이 덥수룩했다. 지연아, 봐줘. 용서해. 나는 문을 열었다. 들어와. 그는 무릎 꿇었다. 모든 걸 돌려줄게. 집도, 돈도. 나는 차를 타주며 말했다. 늦었어. 하지만 한 번만. 그는 눈물을 흘렸다. 고마워. 사랑해. 이 사랑. 그 단어에 가슴이 아팠다. 나는 그를 안았다.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계획했다. 마지막 복수. 그 밤, 우리는 잤다. 하지만 아침에 나는 사라졌다. 편지 한 장. 이게 내가 한 대로야. 이제 자유롭게 살아야. 나는 제주도로 갔다. 새 삶을 시작하려. 하지만 지은이의 전화가 왔다. 언니, 제발. 집 팔게 해줘. 빚이. 나는 받지 않았다. 대신 부동산 중개인에게 연락했다. 그 집 싸게 사줄게요. 판매가 성사됐다. 1억 원. 지은이는 2,500만 원만 챙겼다. 나머지는 내 몫. 법정에서 판사는 말했다. 재산 분할 인정. 나는 5천만 원을 돌려받았다. 하지만 돈이 목적이 아니었다. 대가는 후회였다.
시어머니는 요양원으로 갔다. 민호는 알코올 중독이 됐다. 지은이는 작은 원룸에서 산다. 나는 성공한 여자. 하지만 빈 껍데기. 복수의 끝에 남은 건 공허. 제주도의 바다는 나를 치유하려 했지만 파도는 여전히 내 마음을 핥히었다. 새 직장에서 나는 프로젝트를 이끌었다. 가족 복수라는 아이러니한 테마의 광고 캠페인. 클라이언트는 웃었다. 지연 씨, 이 스토리 강렬하네. 나는 속으로 웃었다. 이건 내 이야기니까. 민호로부터 소식이 왔다. 그는 재취업에 실패했다. 지연아, 도와줘. 문자. 나는 블록했다. 지은이는 임신했다. 전 남편과의. 하지만 아빠는 없었다. 그녀는 나에게 연락했다. 언니, 용서해. 베이비 샤워해줄래? 나는 갔다. 카페에서. 그녀의 배는 부드러웠다. 지은아, 축하해. 그녀는 울었다. 언니, 내가 잘못했어. 집 팔아서 빚 갚았어. 이제 새로 시작할게. 나는 손을 뻗었다. 좋아. 하지만 기억해. 배신의 대가는 영원해. 그 만남 후 나는 후회했다. 복수가 너무 멀리 갔나? 밤에 나는 어머니 사진을 봤다. 엄마, 제가 잘못한 걸까요? 사진 속 어머니는 웃었다. 아니, 지연아. 살아남은 거야? 시어머니가 돌아가셨다. 장례식에 갔다. 민호는 나를 봤다. 왔어. 그는 속삭였다. 나는 재단에 절했다. 어머님, 편히 쉬세요. 장례 후 민호가 말했다. 지연아, 마지막으로. 사랑했어.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나도. 하지만 끝났어. 집으로 돌아오는 비행기에서 나는 울었다. 모든 게 무너졌다. 내 결혼, 가족, 신뢰. 하지만 새로 태어났다. 나는 책을 썼다. 배신의 집. 익명으로. 베스트셀러가 됐다. 인터뷰에서 물었다. 이 이야기 실제예요. 나는 웃었다. 모든 복수는 진실에서 나와요. 지은이의 아이가 태어났다. 소녀. 이름은 희망. 그녀는 나에게 사진을 보냈다. 언니, 고마워. 내 덕분에 덕분? 나는 복잡했다. 용서할까? 아니, 잊을까? 민호는 자살 시도했다. 병원에서 깨어났다. 뉴스에 나왔다. 전직 회사원, 가족 갈등으로 나는 병실을 찾았다. 왜? 그는 말했다. 내가 떠난 후 아무것도 없었어. 나는 그의 손을 잡았다. 살아. 이게 내 대가야. 그 후 나는 상담을 받았다. 심리치료사. 지연 씨, 복수는 중독이에요. 이제 놓아주세요. 나는 동의했다. 하지만 쉽지 않았다. 1년 후 나는 서울로 돌아왔다. 새 연인이 있었다. 태준, 안정된 직장인. 그는 물었다. 과거 이야기 해줄래? 나는 말했다. 언젠가 하지만 마음속 비밀이 무거웠다. 지은이가 찾아왔다. 아이를 데리고. 언니, 도와줘. 직장 구했어. 하지만 돈이. 나는 아이를 봤다. 귀여워. 지은이는 무릎 꿇었다. 용서해. 나는 일으켰다. 됐어. 새로 시작해. 민호는 재활원에서 일했다. 깨끗해졌다. 그는 나에게 편지. 지연아, 내가 가르쳐줬어. 공정함을. 나는 답장. 잘 살아. 하지만 과거가 되살아났다. 세무조사 결과 시댁 재산이 불법이었다. 지은이는 다시 소송. 언니, 내가 신고한 거지. 나는 부정했다. 하지만 그녀는 알았다. 대치 끝에 우리는 화해했다. 아니, 체념.
집은 팔리고 돈은 나눠졌다. 나는 7,500만 원 전부를 돌려받았다. 하지만 승리감은 없었다. 오히려 슬픔. 태준과 결혼했다. 작은 결혼식. 민호가 축하 전화. 행복해, 나는 너도. 아이를 가졌다. 소년. 이름 평. 삶은 순환했다. 하지만 밤에 나는 생각했다. 복수는 끝났나? 아니, 그것은 나의 일부. 10년 후, 나는 작가로 유명했다. 배신의 대가 시리즈. 강연에서 말했다. 복수는 불꽃. 태우지만 제로 남겨 청중이 박수. 민호는 결혼했다. 새 가족. 지은이는 성공한 엄마. 시댁집은 추억. 나는 태준과 산다. 아이들 웃음소리. 하지만 가끔 7,500만 원 영수증을 본다. 이게 시작이었지? 삶은 공정하다. 배신은 아프지만 성장시킨다. 나는 후회 안 해. 그 덕에 나는 나다.